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지 마케터 정태아 마케터입니다. 와. 저희가 라이브는 처음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하자고 쫄라가지고 제가 이제 태아 마케터님이랑 같이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오늘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 네이버 광고 매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다들 사용을 하시지만 그렇죠. 네이버 광고 매체 내에서 효율을 보지 못한 광고주님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맞죠. 네, 특히나 이제 사업 초기 단계 브랜드 이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간의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품 간의 경쟁이 너무 높은 그런 상품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쇼핑 검색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경쟁사끼리 다 붙어서 광고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과가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유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 성과를 높이고자 네이버 말고 다른 온라인 광고 매체 뭐 선정에 대한 컨설팅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사실 저희가 2025년에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뭐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모르겠는데 그래도 쇼폼 비디오들이나 그쵸. 요즘 뭐 릴스들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챙겨보고 그쵸.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인데 딱 떠오르는 거는 요즘도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하고 쇼폼? 약간 이런 위주의 영상들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딱 쇼폼 비디오 플랫폼이 요즘 좀 딱 떠오르는 것 같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진행할게요. 네,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맞아요. 유튜브도 있고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틱톡?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좀 핵심 채널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말씀 주셨다시피 릴스나 쇼츠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참여율과 이제 전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일단 저희 이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댓글이 보이면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네네.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편하게 댓글 중간중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유애원님께서 안녕하세요. GFA 동영상 조회 캠페인으로도 이제 네이버 클립 지명 광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 상담하면 상담 가능하실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위쪽에 보시면 컨택 포인트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끝나시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위에 이메일도 있으니까 내용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 쭉 말씀드린 다음에 GFA도 잠깐 뭐 짜투리 시간 있으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요런 플랫폼을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외에 또 하나 더 있을까요? 그래도 확실히 요즘 막 딥시크니 뭐니 그쵸. 챗GPT니 막 이러면서 AI들 광고들도 확실히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심지어 네이버 GFA까지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좀 광고 맞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술 발전으로 자동화된 광고 구매와 타겟팅이 가능한 플랫폼들을 위주로 조금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플랫폼들에 좀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그래도 사람보다 확실히 효율적인 게 워낙 그쵸. 좀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뭐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해야 됐던 거를 이제 AI가 대신해 주니까 그렇죠. 확실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 말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한테 노출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AI가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마다 모수마다 그 카테고리가 보통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축약한 광고 매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그래도 많은 플랫폼 매체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랑 유튜브가 딱 그쵸.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이 말에 좀 공감하고 한마디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런 매체 메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소셜 커머스 기능이 또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좀 증가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가 정말 성과가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여정을 좀 단축시키고 약간 이런 게 좀 강화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타 유튜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위에서 이제 쇼핑 플랫폼의 부상이라고 네, 맞아요. 말씀드릴 때 틱톡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틱톡은 사실 국내에서는 안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틱톡샵이라고 이렇게 커머스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틱톡샵이 국내에서 출시가 된다면 틱톡 또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소셜미디어, 소셜 커머스 기능이 추가된 매체로서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고 이제 뭐 미국, 뭐 영국,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등 뭐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 찌라시 아실까요? 뭐 틱톡 코리아에서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게 있어요. 뭐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 틱톡샵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2023년쯤에 틱톡샵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 이제 국내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단계라서 요거 틱톡은 조금 빼놓고 먼저 메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그러면 아까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럼 메타 운영에 대해서 좀 장점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메타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가 가장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그냥 목적이 있어서 그냥 스토리 올리거나 게시물 올리거나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냥 시간 녹이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퇴근하면 바로 지하철 탈 때 그냥 할 것도 없으니까 인스타그램부터 켜서 보고 주변만 그쵸. 둘러봐도 그냥 사실 옆에 사람이 인스타그램 하거나 다른 둘러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녹이니까 특히나 이제 릴스나 아까 말씀드린 쇼폼 비디오 같은 아래 템 같은 데 들어가서 시간을 녹이듯이 사람들이 계속 내리고 광고도 그러다 보면 광고도 계속적으로 접하게 그쵸. 되고 약간 그러면서도 광고인 줄도 모르게 내리다 보니까 약간 광고에 대한 집중도도 확실히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대를 소비하고 있고 그만큼 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2030 거의 다 하는 네. 매체 중 하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모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 모수가 많으면 이렇게 표본 선정이나
타겟팅을 진행하는데 테스트도 비교적으로 진짜 많이 쉬운 것 같아요. 그쵸. 활용 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요. 활용 보수가 많다 보니까 테스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맞아요.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테고리 형태부터 슬라이드 형태 아니면 단일 사진을 올릴 때도 있고 요즘은 릴스로도 광고를 하는 추세고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저희가 이제 메타를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픽셀 설치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돼야 된다는 그건 거의 정설이거든요. 맞죠.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사 홈페이지를 저는 무조건 따로 이제 뭐 1, 2년 하고 이제 그만두실 거 아니시니까 맞죠. 자사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해서 픽셀 설치를 해서 실질적인 다양한 타겟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이번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거든요. 메타 내에서 이제 파트너십 네 맞아요. 광고로 이제 그 네이버랑 좀 연동이 가능하다고 이제 저희도 시범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면서 저희도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나와서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이제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메타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 그 다음에 활용 요소가 많다는 거. 이외에도 더 있을까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셀 사용이나 이제 파트너십 광고가 그쵸. 다양한 파트너십 광고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광고주만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솔직히 광고주가 직접 본인 하면은 그런 자사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광고처럼 보이니까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파트너십 광고는 좀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효율도 그쵸. 좋게 나오고 오히려 그런 거 보고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전환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요것도 조금 연계돼서 좀 그 운영 팁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좀 멋있게 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저 이제 협력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레퍼런스이기도 한데 네. 가장 네이티브한 형태를 띠는 협력 광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정 간의 연동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해서 이제 계정 간의 연동이 가능한데 그 게시물을 끌어와서 저희 쪽으로 이제 광고 계정을 돌리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렌즈 업종을 이용을 하고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협력 광고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이미지 소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래도 긍정적인 뭐 단정하시고 좀 깔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눈이 조금 강조되신 분들이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협력 광고를 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플루언서 그 추천 지면도 뜨잖아요, 피드에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광고 지면이랑 좀 다르게 아무래도 그냥 인플루언서 완전 내추럴한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그쵸. 사실 클릭률도 굉장히 좋고 이 사람 뭐지 예쁘다 하고 들어갔다가 이 제품 들어갔다가 이제 이 제품이 뭐지? 이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 뭐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쓰는 제품까지도 좋아져서 이제 그걸 구매하게 되는 경위까지가 조금 협력 광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협력 광고는 사실 또 장점이 하나가 더 뭐 있냐면 그 팔로워 모수 활용이 가능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인플루언서 뭐 계정 간의 이제 파트너십 계정 협력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뭐 쿠팡이나 이제 뭐 무신사 그다음에 올리브영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위에 특장점이라고 했던 네이티브 형태의 광고에서 가장 좀 효율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가장 좀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 게 파트너십 협력 광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외에도 이제 쿠팡이나 무신사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대행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댓글이나 아니면 위에 저희 안내드린 컨택 포인트 가지고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러면 이런 거 광고 형태가 다양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라고 여쭤보신다면 보통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긴 한데 저희가 보통 ABO, CBO라고 하죠. AB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트 단위의 이제 예산을 걸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 그쵸. CBO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단위 예산을 걸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세팅 방법이 달라요. 만약에 소재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ABO로 각 소재, 그러니까 세트 하나에 소재 하나씩 다 담아서 소재가 몰리지 않게끔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만약에 소재가 굉장히 좀 좋은 소재, 전환이 잘 일어나는 소재가 발굴이 됐다면 그 소재를 통합해서 CBO 형태로 돌아가게끔 관리가 쉽게끔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쭉 넘길 수도 있는 세팅 방법이 또 다르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ABO에서 CBO 형태로 이제 타겟 테스트나 소재 테스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태아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보통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 소재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그러니까 소재 같은 부분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재도 전달 주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실 거면 저는 메타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아 씨도 이제 느끼시는 그게 있을 텐데 이 광고 또 뜨네? 맨날 맞아요. 떠? 그럼 그럼- 질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면은 그냥 오히려 그냥 아예 안 보고 넘기는 거. 그죠. 이렇게 되면 CTR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클릭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넘기게 돼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노출도는 높아지는데 이제 CTR이 낮아지고 그거는 솔직히 광고적인 성과로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나 소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업 줄 수 있는 활성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 안 하실 거면 저는 안 한 메타 광고 자체를 조금 해보시는 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DA 매체잖아요. 그만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세팅해놓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재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타겟보다 더 중요한 게 소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광고주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시는 게 또 좋기도 하고 근데 저희 자사 내에도 사실 이제 디자인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디자인팀한테 저희한테 지원을 주셔도 되시고 맞아요.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저희 대행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맞습니다.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이외에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하죠. 넉넉한 예산.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까지는 아니고 데일리 모니터링. 사실 이런 테스트를 다 거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8,000원 가지고 이제 노출 한 100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떠한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는 한 2~3달만까지만이라도 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좀 높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광고주분들께서는 그러면 초기 예산 얼마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통 이제 권장 예산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1예산 못해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캠페인당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댓글 준님께서 네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헤어두피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헤어두피 관련 그러면 헤어두피라고 하면 뭐 샴푸? 아니면 이제 뭐 그쵸. 가발 업종? 뭐 이런 거 아실까요? 그러면 요거는 그 제품이 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샴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죠. 근데 가발 같은 경우는 어떤 연령대가 쓰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근데 워낙에 그런 거에 좀 개방이 된 형태여서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20대들부터도 많이 쓰시는 그쵸.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쵸. 하지만
점점 많이 사용하시는 건 오히려 40부터 60까지 그쵸.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탈모 보통 가발을 쓰시는 거는 이제 뭐 패션 가발도 있겠지만 탈모에 관련된 가발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그 구매 의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제품이라면 저는 사실 메타를 하신다면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 지면을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탈모 제품, 탈모 가발 제품이라면 사실 구매 단가가 굉장한 걸로 알거든요. 맞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진짜 비싼 것들은 그 정도까지 넘어가죠. 근데 이제 맞춤 가발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커머스가 아니라 DB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 하실 거면 이제 판매 캠페인으로도 웹사이트 전환으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설문조사 같은 걸로. 근데 그거는 맞아요. 잠재 고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설문으로 이제 캠페인 빼셔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캠페인 설정을 해주시고 캠페인 간에 이제 각 성과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소재도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핫땡모라고 이제 경쟁사가 있죠. 맞아. 대표적인 경쟁사. 그런 분들의 이제 소재랑 좀 비교를 해서 소재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대충이라도 간략하게 정말 꿀팁을 모아서 전달 드렸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일단 유튜브. 네. 유튜브 자체는 일단 체류 시간이 굉장히 이것도 긴 매체인데 그쵸. 애초에 아까의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릴스나 쇼폼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유튜브도 쇼폼이 당연히 있지만 애초에 영상 자체가 길게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을 안 하면 거의 모든 영상에서 다 광고가 올라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광고를 스킵하거나 광고를 다 봐야만 하거나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스킵 가능한 광고 저희는 투르뷰 광고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광고가 스킵할 때까지 저희가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마우스 갖다 대고 이거 15초 남았다 5초 남았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래서 브랜드를 인지하게 하거나 이제 전환하는 측면 쪽에는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광고가 있고 오히려 스킵이 안 되는 범퍼 광고라고 많이 부르죠. 브랜드의 이런 건 재방문하는 재방문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영상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중간중간 그리고 맨 처음에 광고가 삽입되는 영상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 쇼핑이라고. 라이브 커머스처럼. 그쵸. 요거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보통 크리에이터나 음.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체 스토어나 타사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인데 네. 이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가적으로 수익원을 또 네. 모색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가 나오면 이런 제품 소개해주니까 제품의 호감도도 좀 올라가고 그쵸. 영상 통해서 또 확인하고 구매까지 전환이 일어나는 매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라이브 커머스 형태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진행하면서 실시간 또 이렇게 Q&A도 가능해지고 이 Q&A 통해서 오히려 바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바로 전환으로 이어지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태연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조금 헷갈려서 좀 형태를 착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 주신 거는 라이브 커머스 쪽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로 추가만 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건 그 유튜브 영상 콘텐츠 내에서 이제 상품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쇼핑 이제 보시면 유튜브 채널 안에 스토어를 개설해서 상품을 상시로 게시할 수 있고 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은 물론 이제 쇼츠에서도 간편한 제품 태그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 태그 기능을 통해서 유튜브가 지원하는 쇼핑 플랫폼 또는 제휴사의 판매 사이트로 직접 연결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을 때 그 밑에 태그된 그쵸. 제품 링크를 통해서 판매 사이트로 이동하기도 하고 영상 하단에 표시되는 쇼핑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는 솔직히 이제 이커머스 업종에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쵸.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네. 유튜브 쇼핑 그 라이브 커머스죠. 그쵸. 라이브 커머스. 커머스가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고 저희가 이제 콘텐츠 형식 뭐라 말씀드려야 되죠? 체류 시간이 길고 이제 뭐 그냥 영상 내에 계속 광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삽입이 되니까 사실 이 영상 보고 싶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5초간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제 메타 같은 경우 그냥 넘기겠다만 이제 유튜브는 어느 정도의 그 짧은 영상 시청 기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조금 보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에 최적화하고 브랜딩 인지 최적화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조금 연결해서 팁 같은 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방대하게 좀 타겟팅 설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타겟팅이 거의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우위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보다도 사실 픽셀도 픽셀이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좀 좋은 게 채널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뭐 창업 업종이나 조금 확정적인 타겟팅을 할 수 없을 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많이 씁니다. 그냥 아니, 부동산 채널이면 부동산은 DB가 올라가게끔 그런 식으로. 그 채널들을 싹 다 모아요. 그쵸. 관련된 채널들을. 근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채널까지 찾아봤다고 그리고 구독까지 했다고 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구매 해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 타겟팅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많다면 그 채널 타겟팅의 그 모수가 많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겟팅, 직접적인 다양한 타겟팅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 연결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사실 메타는 그래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큐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근데 유튜브 뭐 이제 구글은 잘 모르겠다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유튜브가 구글 광고잖아요. 구글 광고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는 좀 타겟팅을 세밀하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반대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최대한 풀어놓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논타겟으로. 잡는 것보다 문타겟으로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메타보다는 구글이 AI 머신러닝 기능이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구글 광고라고 할게요. 고래죠. 같은 경우에는 기한은 조금 둡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 테스트 할 때 길어도 저는 한 4일까지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한 네. 3일? 보통 2, 3일 정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이제 소재 안 좋은 거는 끄고 이제 계속적으로 세팅을 바꾸는 반면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많이 기간을 두고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캠페인별 시너지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보통 요즘에는 조금 성과가 좀 안 좋아졌는데 예전에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피맥스랑 디맨드젠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네. 그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외에도 이제 뭐 이제 굉장히 뭐 GDN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좀 캠페인 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혼용을 해서 많이들 써보는 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캠페인별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요걸 테스트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 광고, 그러니까 PMAX가 가장 효율이 좋고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설정도 쉬워요. 그래서 보통 그것만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GDN, 검색 광고, 뭐 이제 동영상 캠페인 싹 다 이제 나누고
거를 먼저 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PMS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싹 다 하고 PMS 통합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그냥 그 캠페인별로 다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을 먼저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의 예산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PMS 돌리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디맨드 젠이랑. 근데 만약에 예산이 좀 많다고 하시면 캠페인별로 싹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적화해서 세팅 아니다. 이거 말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추천하는 세팅 방법 이렇게 그쵸. 팝업이 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냥 하는 건데 그거를 다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최적화 점수라는 게 있어서 낮아지면 그것도 효율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큰 차이는 못 봤지만 사실 요거를 없애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좀 느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냥 닫기를 누르시고 최적화 점수를 100점으로 만들고 운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인지 아니면 캠페인별 테스트를 많이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이 더 좋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게 뭐 법적인 요건 해서 굉장히 이제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구글 애즈 팀이 그러니까 지원팀이랑 굉장히 좀 소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필수적이다. 최적화 점수 최적화하여 세팅 진행. 요거는 좀 이제 법적인 요건이나 걸리는 거나 아니면 최적화 점수 제목 세팅 추천 이런 것들을 조금 봐주는 게 좀 좋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원래 잘 돌아가던 캠페인인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캠페인 성과가 막 이제 저조해져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신설해서 머신러닝을 재개하는 편입니다. 다시. 중간에 이제 소재를 넣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 만들어서 그냥 재개하는 게 좋다. 보통 이제 한 두세 달만 돼도 이제 캠페인 성과 저조해지더라고요. 계속 좋은 캠페인은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잘 못 봤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새롭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메타랑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예상했던 바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가장 효율이 좋은 매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사용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추천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크리테오가 그나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크리테오가 일단 네트워크 배너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배너 플랫폼이어서 이것도 똑같이 머신러닝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또 사용자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광고들만 또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 최적화가 일어나고 리타겟팅이 가장 최적화가 된 매체여서 좀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리타겟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광고에 한번 이제 저희 홈페이지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효율이 없을 수가 없지만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모수 기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환 잡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패션 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특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웹사이트 방문했던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가장 관련된 상품, 그러니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상품을 노출해서 이제 접속 즉시 리타겟팅 대상이 되고 이제 크리테오 태그를 기반으로 유저들의 행동 패턴과 이제 구매 의도를 분석하는 데이터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추천 상품의 구매 비중이 대체로 높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리타겟팅 효율이 다른 매체보다는 크리테오가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 지면은 다음 뭐 네이트, 그 다음에 뭐 줌과 같은 뭐 포털 지면에 그 다음에 또 언론사, 뭐 SNS 커뮤니티 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수천 곳의 뭐 제 매체사에 노출이 되면서 월간 20억 명의 활성 고객이 존재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이렇게 타겟팅 광고는 재방문을 유도하는 광고 방식인 만큼 사이트 내에 방문한 방문자들의 모수값이 굉장히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방문자 수가 적으면 당연히 광고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신뢰도가 있거나 하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위주로 저희는 진행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라이브 이후에 대략적으로 3주 정도 학습 기간이 필요해요. 사이트 내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스크립트는 꼭 심어주셔야 되시고 학습하는 기간을 조금 충분히 주는 게 좋다. 이런 걸 조금 추천을 드린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네. 크리테오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트워크 배너 플랫폼이며 그다음에 리타겟팅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도 3주 학습 기간이 대충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요런 재방문을 유도하는 광고 형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수가 필요하다. 사전에 어느 정도 브랜딩이 저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전환 캠페인, 얘네도 그게 있거든. 트래픽 캠페인 있고 캠페인 목적이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 크리테오의 전환 캠페인을 사용을 하려면 그 매체 측에서 전달받은 내용인데 그래도 주간으로 이제 잠시만요. 일단은 그 50개 이상의 판매율을 좀 보이는 형태의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지샘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한 번 클릭하면 따라다니는 광고. 네, 맞아요. 네, 네. 그쵸. 리타겟팅 광고가 딱 그거예요. 접속을 한 딱 그 시점부터 미친 듯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이제 네이버 뭐 기사를 검색해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그 옆에 배너 형태로 왼쪽에도 있고 띠 형태로 이제 오시는 그 구자가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배너인데 다른 뭐 구글도 그게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잊을만 하면 계속 이제 그쵸. 뜨는 형식으로 솔직히 구글 다음으로 좀 추천드리는 그냥 GDN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매체긴 해요. 리타겟팅에서는 최적화된 매체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리타겟팅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매체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지샘님께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네. 거의 너무 거의 다 돼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쵸. 저희는 이제 가볼 예정인데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위쪽에 컨택 포인트 있으니까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리타겟팅 부분은 또 태아님께서 굉장히 좀 특화된 분이셔가지고 과찬이십니다. 크리테오 관련해서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안에 스토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제 지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이제 태아 씨가 굉장히 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마케터시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위쪽으로 저희 바로 이제 전화 가능하시니까 바로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컨설팅 받는 거 무료고요. 사실 이제 전화 한 번으로 건강 성과를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한번 정리 싹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제 쇼폼 비디오
이제 네. 2025년 네이버 광고 말고 떠오르는 퍼포먼스 매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쇼폼 비디오 플랫폼들이 역시나 2025년도에도 떠오른다. 역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짧고 임팩트 있어서 참여도와 전원율이 높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AI 기반 광고 플랫폼들도 발전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 최적의 광고 전략 수집해서 광고 효율성을 또 올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합친 게 메타나 유튜브인데 메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이제 네이티브 광고도 많고 이제 활용 모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한 테스트도 하고 다양한 파트너십 연동, 픽셀 사용해서 리타겟팅도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광고들이나 유튜브 쇼핑,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브랜딩, 인지 최적화 그리고 다양하게 타겟팅을 해서 널리 알리고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크리테오는 이제 리타겟팅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브랜딩이 된 업체들만 구글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는 이외에 이제 질문 사항이 없다면 저희 이제 마치면서 다음엔 더 좋은 영상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네. 저는 이만 들어오겠습니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